모닝브리핑입니다. 이제 정말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 3,000피를 한번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는 2,800포인트 탈환을 목전에 뒀습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속에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코스닥은 상승 탄력도 측면에서는 코스피에 비해서 좀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부디 코스피, 코스닥 사이좋게 반등에 성공해주길 바라면서 대형주 쏠림 현상이 아닌 정말 골고루 모든 섹터가 전반적으로 온기가 쫙 퍼질 수 있는 시장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모닝브리핑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173%. 올 한 해 6개월간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폭입니다. AI 테마주 최고봉이란 타이틀로 세계 시총 1위 왕자에 등극을 한 엔비디아. 월가에서는 목표가 $200, 액면 분할전으로 환산하면 $2,000까지도 상향 조정된 상황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5조 기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계산을 하면서도 입이 쩍 벌어지는 숫자에 국내 증시의 온기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요. 6월 19일 수요일장 마감 한마디. 삼성전자가 82층에 우뚝, 코스피는 2,800포인트의 성큼입니다. 국내 증시도 엔비디아의 바톤을 잘 이어받긴 했지만 이날은 SK하이닉스가 24만 원 선에서 매물이 출회됐고요.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갔던 삼성전자의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향 HBM 소재, 장비, 레거시 반도체까지 일제히 힘을 받았던 하루였죠. 이에 코스피는 2,800포인트 탈환을 코앞에 두고 마감했던 철저히 대형주 중심의 에너지가 느껴졌던 수요일장.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올 하반기 코스피 전망 상향치를 3,000 이상으로 일제히 올렸는데요. 정말 3,000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고 또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기록하면서 반도체주가 상승한 점이 어제 국내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었는데요. 이에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속에 연중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2,800선에 근접하면서 1% 상승한 2,797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는 2022년 1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0.2% 상승한 861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고점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상승했던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석유 가스 관련주와 2차 전지 그리고 조선주가 강했는데요. 동해 가스전 전략회의를 앞두고 한국가스공사가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의 추가 검증을 이미 완료했다고 밝히자 관련주가 들썩였습니다. 특히 관광업체 관련주인 넥스틸이 상한가를 보였고요. 하이스틸은 6% 상승했습니다. 또 2차 전지주도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인터배터리 유럽이 현지 시간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데 여기서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이 다양한 ESS를 선보인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삼성 SDI는 4% 올랐고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3.6%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어제 조선주들은 2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HD 한국조선해양은 3년 만에 시총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상선 수주를 주도하면서 수주 금액이 113억 3천만 달러를 달성했는데요. 벌써 연간 수주 목표액의 80%를 채운 겁니다. 이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어제는 5% 상승불을 켜냈고요. 하나오션은 4%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 섹터들 살펴봤고요. 또 부각됐던 업종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수요일장에서는요. 전반전과 후반전의 분위기가 아주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전반전, 그러니까 오전장에서는요. 방산, 화장품, 그리고 자동차 쪽이 강했고 오후 들어선 반도체에서 빠졌던 자금이 2차 전지와 바이오 같은 성장주에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대형주 중심의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졌던 시장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했던 넥스틸. 글로벌 석유 메이저 업체들이 동해 가스전에 관심을 갖는다. 중소형 철강 섹터 자세히 톱어보겠습니다. 18일 화요일 장 마감 이후 넥스틸은 0일 만에 위치한 포항 공장에 1,613억 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신규 시설 추가 투자를 결정한 건데요. 이 같은 동해 가스전 수혜 기대감에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장 마감까지 그 상한가가 풀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다음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에 글로벌 석유 기업들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어제 한국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의 기자브리핑이 있었죠. 김 사장은 사업설명서 발송 전임에도
5곳의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들,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딱 알만한 기업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순차적인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엔 속도가 붙는 모습,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올해 12월부터 4개월간 약 1,000억 원을 들여서 1차 탐사 시추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고로 어제는 지난 6월 5일 정부가 처음 동해 가스전 국정 브리핑을 했을 당시 급등했던 무슨 스틸 관련주들, 강관업체들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던 건데요. 그 안에서도 유독 넥스틸이 강했던 상한가를 기록했던 이유는요. 바로 영일만 공장에 1,613억 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공시 작년 10월에 이미 풍력에너지 쪽 사업 진출을 위해 투자 계획을 밝혔던 공시였거든요. 이번에 나온 건 그 일정 추진 과정에서 나온 공시지 새로운 내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번 신규 시설 투자건이 롤 밴딩 설비라는 가스나 석유 시추에 사용되는 강관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내용의 시설 투자여서 부각을 받았고, 이 설비가 또 연속적으로 강관 생산이 가능한 설비라고 하거든요. 대량 공급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에 용이한 부분이 있기에 주가에 상방 압력을 더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가스공사가 보합 마감했는데 넥스틸이 상한가였다? 이거는 심리 플러스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넥스틸의 2분기 매출액, 미국향 수출 용접 강관 점유율 17%를 힘입었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back to the basic. 강관은 무엇일까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관이란 내부에 빈 공간이 있고 봉 형태를 띠는 철강 제품을 총칭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철강 안에 동그란 구멍이 아주 뻥 뚫려 있죠. 이것이 강관입니다. 보통 이 강관은 건설 현장의 건물 외벽 가설재나 해양 구조물 또는 상하수도 배관, 송유관에 쓰이죠. 결국 인프라로 기결되는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큰 철강 회사에서 원자재, 이 HR 코일을 가져다가 그걸 가공을 해서 산업 현장에 알맞는 강관 제품을 중소형 철강 기업들이 생산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보셨을 땐 그러면 강관업체들이 뭔가 아주 큰 기술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요. 용접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대답입니다. 이 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강관 제품은 용접 수준으로 기술로만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마진도 좀 박하지만요. 이 송유관에 쓰이는 강관, LNG 수입용 이동 강관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녹슬지 않아야 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특수 기술이 들어가야 하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내야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해상 풍력의 기초가 되는 어마무시하게 큰 강관 또한 굉장히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거든요. 이런 고부가가치 강관 상품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 원화 약세 현상이 심해지면서 수출주가 부각을 받고 있죠. 이 강관 업체도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최종 매출처가 건설 경기와 연관이 있다 보니 또 값싼 중국 제품과 경쟁을 해야 되니 매출이 좀 정체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해외의 경우에는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 첫 번째, 미중 무역 분쟁이 국내 업체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가치가 비교적 낮은 강관의 경우 사실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이죠. 허나 미중 분쟁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 중국산 강관이 미국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니 이것이 정말 센티적으로만도 우리 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배경으로는 송유관이나 해상풍력의 기틀이 되는 고부가가치 강관의 해외 수요가 지금 아주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탈원전을 선언한 유럽, 셰일가스 추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미국이 대표적으로 특수강관이 필요한 나라들이죠. 자, 그럼 관련주 흐름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총 3,000억 원이 안 되는 넥스틸 1,60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내용을 공시했습니다. 주가는요, 전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이스틸 보겠습니다. 강관 관련 특허를 다수 취득한 대구 경 후욱 공장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주가는요, 6.9%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TCC스틸입니다.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로도 묶여있죠.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무려 63%에 달합니다. 어제 주가는요, 3.7%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은 휴스틸입니다. 주로 배관용 강관, 구조용 강관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미국 현지 공장 건설까지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주가는요, 어제 1%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왕고래로 주목을 받았지만 수출 비중도 높아 애국에 열심히 이바지하고 있는 강관 업체들. 주가의 본격적인 반등 랠리를 한번
힘차게 응원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이번에는 공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건설은 국가철도공단과 약 2,04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는데요. 계약 내용은 춘천에서 속초, 철도건설, 제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공급 계약입니다. 또 LS 마린솔루션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276만 8,549주를 추가 상장한다고 밝혔고요. 또 그리고 FNS테크는 95억 원 규모의 이 자사주 확보를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처분 예정일은 오는 25일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위성 발사체와 발사 서비스 전문 업체인 이노스페이스가 오늘과 내일 공모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공모가는 43,300원입니다. 또 산업부는 오늘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제도 강했던 전력 설비주 오늘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15분에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시와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장에서는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강세를 보였던 저출산 정책 관련주들의 흐름을 한번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날 정규 시장에서는 좀 힘이 아쉬웠죠. 하지만 정부는 지금 인구 저출산 관련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이에 따른 제도 도입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에선 급등했고 정규 시장에서도 만약 반등이 나온다면 오늘의 반등을 좀 우리는 똘똘하게 이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